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서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오르실 텐데요. 수많은 리더들의 책상 위를 차지했던 바로 그 책. 오늘은 손자병법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적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와, 2500년 전에 나온 말인데 지금 들어도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고대의 장군들은 물론이고 현대의 CEO, 심지어 미식축구 감독까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죠. 손자병법이 그냥 옛날 전쟁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경쟁에서 통하는 필독서가 됐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오래된 책, 손자병법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리고 과연 누가 썼을까? 자, 이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요. 손자병법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제목부터가 흥미롭습니다. 2500년 묵은 베스트셀러. 아니, 어떻게 2500년 된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일 수가 있을까요? 그 엄청난 영향력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서기 1080년쯤에 중국에서 무경칠서라고 해서 군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7권의 책을 정했거든요. 근데 손자병법이 바로 그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장군이 되려면 이 책을 그냥 마스터해야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군사 전략의 바이블, 교과서였던 거죠. 현대로 넘어와도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영웅, 보궁 후엔잡 장군, 미국의 메가더 장군, 중국의 마오쩌둥은 물론이고요. 전혀 다른 분야인 NFL의 전설적인 감독 빌 벨리칙, 심지어 영화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스러운 캐릭터 고든 게코까지 이 사람들 전부가 손자의 전력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시대를 초월한 리더들의 비밀 무기,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쓴 손자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미스터리 덩어리라는 겁니다. 과연 손자는 누구였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손자, 본명은 손모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오나라 왕이 당신 전략 진짜 대단한 거 맞아? 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모가 뭘 했냐면 왕의 후궁들, 그러니까 궁녀들을 데리고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엔 다들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손모가 딱 한마디 합니다. 명령이 불분명했다면 그건 장수인 내 탓이다. 하지만 명령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병사의 탓이다. 그러고는 본보기로 2명을 처형하죠. 그 뒤로 궁녀들이 진짜 일사불란한 군인처럼 움직였다고 해요. 이야기 자체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설적인 장군이 과연 진짜로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여기서부터 역사학자들의 기나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그 시대 다른 중요한 역사 기록에는 손자라는 이름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거든요. 혹시 그냥 만들어낸 신화 속 인물은 아니었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손자는 기원전 500년경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그에 대한 첫 기록은 400년이나 지난 기원전 100년쯤에 사마천이 쓴 책에 처음 나와요. 그러다 12세기가 되면 학자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미스테리가 점점 깊어지죠. 그러다가 1972년,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정말 영화 같은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1972년에 한나라 시대 무덤에서 대나무에 쓰인 책, 그러니까 죽간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놀랍게도 손자병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우리가 알던 손자병법 말고 그의 후손인 손빈이라는 사람이 쓴 또 다른 병법서가 함께 발견된 거예요. 아하, 바로 이거였죠. 사람들이 헷갈렸던 이유가 바로 손자병법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세기 동안 이어진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작가에 대한 미스터리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손자병법이 말하는 전략의 기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 철학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손자병법하면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그런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손자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싸움 자체를 얼마나 무겁게 여겨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의 전략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아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외교나 전략을 써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승리를 확정짓는 거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만약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싸울 거면 무조건 빠르고 결정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끝내야 한다는 거죠.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손자는 딱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선지. 먼저 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정보입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점을 쳐서 아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아요. 계산만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뭘 통해서? 바로 사람, 즉 스파이, 첩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보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첩자의 종류를 무려 5가지로 나눕니다. 그냥 스파이가 아니라 현지 주민을 활용하는 향간,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내관, 심지어 우리한테 포섭된 적의 첩자인 반간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사간인데 일부러 거짓 정보를 줘서 적에게 흘리게 만든 뒤 죽게 만드는 우리 편 첩자예요. 그리고 살아서 정보를 가져오는 생간까지. 정말 현대 정보기관 뺨치는 수준이죠. 그만큼 정확한 정보가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대 전쟁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이런 2500년 전의 지혜가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도 통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손자의 전략이 어떻게 전쟁터를 넘어서 현대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 바로 회의실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군사 분야의 콜린 파월 장군, 혁명을 이끈 보응웬잡, 80년대 일본 기업들의 신화, 그리고 스포츠계의 명장 빌 벨리칙 감독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손자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죠. 분야는 달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공식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냥 몇몇 리더가 읽는 책 수준이 아니에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임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됐고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같은 곳에서는 아예 정식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리더십과 전략의 기본기가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2500년 된 오래된 안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다룬 책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갈등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진짜 최고의 승리는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손자가 말하는 전략의 기술의 최고 경지인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열한 비즈니스 협상부터 어쩌면 우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다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손자병법을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